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령대로는 5, 60대가 취약했고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 만큼 이 폭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점점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최근에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들이 정말 크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을 전한 YTN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일 보도였습니다. 난데없이 펑 불붙은 전기차 8시간 만에 진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CCTV를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짚어서 갑작스럽게 폭발 등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를 합니다.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요. 화재 진압에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소방관도 또 1명 다치셨죠. 요즘 이렇게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줬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이번 사고로 주민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일 보도였습니다. 전기차 불로 수백 세대 단전 단수 차량 140여 대 피해라는 제목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수백 세대 주민들이 단전 단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차량 40여 대가 완전히 불에 타고 또 100여 대가 손상되는 큰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480여 세대가 전기와 물이 끊긴 상태에서 주민들은 그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에 그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위험성 지적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불안 확산, 피해 막을 대책 없나 제목의 대담을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부터 피해 정도, 근본적 대책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 관련 기준 규제에 관한 보도와 지상 지하 충전 구역별 맞춤형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 보도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에 들어간 곳은 이제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보도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말 대규모의 전기차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을 YTN이 속보로 전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화재, 전기차 화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나라가 지금 그 전기차의 지하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대부분 이렇게 큰 화재 사건을 겪은 뒤에 마련이 됐거든요. 독일은 2020년에 이런 그 유사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고
벨기에도 2022년에서 브뤼셀에서 이런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전기차의 그 주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모든 그 정부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나름대로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도 대부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도 정해서 최근 들어서 아파트 보면 지하에 왜 그 충전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 걸 좀 보셨을 텐데요. 전기차를 계속해서 보급을 늘려가는 정책으로 가다가 이렇게 큰 화재가 남으로써 사실 상당히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 또 어떤 정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또는 전기차 판매가 늘거나 또는 줄거나 지금은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재 원인 중에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배터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배터리 불량인데요. 이 부분을 다룬 보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이제 배터리에 주목을 하면서 배터리의 주요 성분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 등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주차 충전 중에 활활 2단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제목의 대담이었는데요. 폭염, 폭우, 고온, 습도 등에 따른 배터리 손상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잘 짚었습니다. 특히 고온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배터리가 지나치게 열을 받으면 냉각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이게 무리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 이제 주차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를 했고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재 진압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 주차장 입구에라도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고 이제 한국처럼 이제 도시의 어떤 인구가 과밀한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서 싱가포르는 지상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주차 구역에 방화벽을 설치를 하거나 이제 소화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점도 이 이슈를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이제 인천에 이어서 충남의 한 주차 타워에서 또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지난 6일 보도입니다. 주차타워에서 또 전기차 불, 지상 가라, 주민 난색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과충전과 또 배터리셀 자체 불량입니다. 배터리 불량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이렇게 잘못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또 운행 중에 과속 방지턱 충돌이라든지 또 침수 도로를 지나간 경우 셀 자체가 그 무리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큰 비가 참 많았던 만큼 주의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사고의 원인과 또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네,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요 부품이지만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어디 제품 썼나, 배터리 실명제 검토 제목의 보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이제 제조사를 공개할 경우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에 약간 어떤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됐다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터리 보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또 전기차 화재, 벤츠엔 세계 10위 중배터리에선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세계 10위의 배터리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이라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억 원이 넘는 벤츠에 왜 세계 10위의 중국 업체 제품인지 사용됐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도에서는 이제 이 업체가 2021년에 중국에서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규모로 리콜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도 이제 모든 제품이 다 이미 안전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이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 메이커별로 이제 관계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벤츠의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쓴 것 같다는 전문가의 입장을 인용을 하면서 심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8월 14일 보도죠. 결국 배터리 제조사 밝힌 벤츠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벤츠 측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긴박한 현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들이 아마 보도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사고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배터리인 만큼 정부의 대책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그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이 사건 관련 뉴스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사고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서 대책을 마련하는 촉구하는 그런 기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룰 내용인 만큼 기자들이 어떤 이런 실태를 살피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주변을 완전히 차단해서 물을 붓는 정도의 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제 불을 끄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터리 문제는 그 YTN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학자들도 이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이제 YTN에서도 몇몇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는 보도들을 했죠. 지하 주차장에 그 충전 시설을 무조건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도 다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그런 공간에는 외부에 그 충전소를 마련할 수 있는 부지나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달쯤 종합 대책이 나올 텐데 이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지하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접근이 쉬운 곳 또는 사람이 있다면 밖으로 대피하기가 쉬운 곳, 이런 장소에 마련하는 것 같은 약간의 그 보완적인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용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과 관련해서도 뭔가 조금 더 강화된 대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제 전기차 주차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5일 보도입니다. 그 화재 전기차 배터리 정밀 감식, 전기차 주차 금지 갈등도라는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이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막아야 한다라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벌어지는가 하면 또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그런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전기차 차량 차주들은 사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그런 추세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보급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 소식 잘 전달했습니다. 8월 10일 보도입니다. 전기차는 지하에서 나가라, 번지는 법적 분쟁 어쩌나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지하 출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언론이 지나친 불안감 조성이나 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어휘 사용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최근 그 전기차 포비아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아파트마다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사실 나라에서 권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에 각종 혜택을 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YTN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를 비롯해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이제 관련 규정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대담 주차 충전 중에 활활 이딴 전기차 화재 대책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문가가 나와서 2021년도에 이미 한국 기업이 만든 전기차에서 화재가 계속 나면서 당시에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가 됐고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법은 없나 있을 뻔했다. 그 앵커 리포트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배터리 상태도 점검하도록 하는 법 등이 제시됐는데요. 당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은 이상적인 부분에 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에만 좀 급급했고 그러다 안전대책이 미비한 지금 같은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 같은데요. 언론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의 기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뒷북 정책이라고 하죠. 그 정책이 이 상황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초에 그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3일에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전기차 배터리 재원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우리 현대 기아차도 다 벤츠 이런 회사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나 기아 벤츠에서 전기차를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하겠다. 이건 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당국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겠다. 뭐 이 정도 대책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대책으로 과연 그럼 지금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라아파트 화재 이후에 지하 주차장의 충전의 건수가 줄었는가를 살펴봤더니 2.5% 주는데 그쳤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불이 나더라도 그럼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충전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 조금 강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이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은 언론이 너무 과잉 대응하게 되면 시청자나 국민들이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너무 부각이 돼서 전기차 화재가 아주 매우 빈발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런 보도보다는 현실성 있는 안전 대책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언론도.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기 자동차는 보급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보급도 늘리면서 안전 대책도 마련하는 이쪽에 좀 언론 보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뭐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책을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보도 중 하나인 이 물 뿌리고 덮고 담그고 전기차 화재 대응법 이 보도에서는 이동식 수조와 질식 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시 대응책과 이제 한계 등을 설명을 했는데요. 대응법이라는 어떤 제목과 달리 약간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사에서 리튬용 소화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리튬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초기라도 소화기 한 대로는 진압을 하기에 부족하고 유독가스란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정도로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또 기사에서 이제 리튬용 소화기를 이제 그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는 화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식 승인된 소화기가 리튬용 소화기로는 없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불안감 조성보다 대책 마련 촉구로.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민들 간의 전기차 주차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출입 통제에 대한 논쟁보다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언론은 불안감 조성이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보도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YTN이 이러한 보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오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도해 주길. 미래성장 동력, 기술혁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증가하고 있었고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 자동차 업계, 배터리 업계, 건설업계 등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기차 주차나 충전소 설치 관련 기준과 규제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종합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어떤 대책 마련 촉구 보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케이블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40여 년) 만에 빗장이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가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추가로 강원도 다른 지역까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발 1,100m 평창군 선자령, 강릉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도 핵심 구역인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훼손 논란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0여 곳 대부분은 초기 반짝 특수 이후 이미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훼손이나 적자 운영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짚었는데요. 강원도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에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 40여 곳이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 제시가 없어서 궁금증이나마 데이터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전국 케이블카 적자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0여 곳 대부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하동 케이블카는 38억 원의 적자가 났고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명량해상 케이블카가 54억 원, 제부도와 거제에 있는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문을 닫은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처럼 이름난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또한 운영 첫 해에는 16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후 영업이익이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경우 운영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포화 상태인데다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케이블카 탑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마다 특별한 장점이 없다 보니 굳이 케이블카를 타려는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수석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유혜미 교수를 내정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학자인 유 교수를 발탁한 이유로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치열하게 연구했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만든 저출생 대응 수석실은 산하에 2개의 비서관실을 두게 됩니다. 고령사회 등 인구 정책 전반과 예산을 챙기는 인구기획비서관, 또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과 인식 개선까지 저출생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저출생 대응 비서관입니다. 저출생 대응 수석으로 유혜미 교수를 내정하게 된 배경과 저출생 대응 수석실의 새로운 구조를 설명하며 그 역할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저출생 대응 수석을 내정한 소식과 앞으로 수석실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전했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이 앞으로 다룰 현안이나 권한 등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신설되는 저출생 대응 수석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출생 수석실 설치는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현재 저출생 대응 기능과 인력,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이자 정책결정권 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는데요. 이에 따라 저출생 수석실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맡고 정책 조율 및 관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저출생 기능들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세팅 단계지만 저출생 관련 업무 영역에 경계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모바일 임대차 신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대전,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오는 10월 1일에는 광주, 강원, 충청 등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시행될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 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했고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를 위해 자세하게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했으면 더욱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됐는데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모바일 전월세 신고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이후 임대차 신고 등록을 눌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